이 나라는 아무도 모르게 세계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핵보유국이 무력 충돌하려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버드의 한 저명한 교수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 교수의 강연을 들어보면 세계 3차 대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모든 군사 위협을 뚫고 정해진 임무를 완수한 한 국가의 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군사 무기는 오작동을 했지만 K9이라는 자주포는 정상작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발표한 이 내용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강연에서는 어떤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무기 하나가 제 세계관을 바꿀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제 이름은 앨리스 첸.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죠. 국제 정치나 군사 문제 같은 건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 건 어른들과 지루한 뉴스 프로그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모든 건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시리얼을 먹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뉴스 알림이 떴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 직전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길고 굵은 포신을 가진 거대한 녹색 탱크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캡션에는 한국 K9 천둥, 핵 재앙을 막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했죠. 어떻게 한 대의 탱크가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앨리스, 학교 늦겠어. 엄마가 아래층에서 외쳤어요. 잠깐만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소리쳤답니다. 기사는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경에서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상황이 정말 나빠지고 있었죠. 전자방해 때문에 많은 무기들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장비는 실패했고 미국 통신 시스템도 다운됐어요. 하지만 한 무기만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K9과 천둥이었죠. 방해 신호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정확도로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이건 모두를 놀라게 했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싸움을 멈추는데 도움이 됐어요. 가방을 들고 학교로 향했지만 읽었던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답니다. 역사 수업에서 피터슨 선생님은 시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들었을 테지만 어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반에서 가장 똑똑한 제니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 무기 시스템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읽었어요. 피터슨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사실 꽤 놀라운 일이지요. 생각도 없이 물었습니다. 왜 놀라운가요? 피터슨 선생님이 살짝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앨리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을 주요 군사 강국으로 여기지 않아. 그들은 K-팝, 삼성 휴대폰, 현대 자동차로 유명하지. 첨단 무기로는 알려져 있지 않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장비가 실패했을 때 그들의 장비만 작동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하다는 뜻 아닌가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피터슨 선생님이 안경을 고쳤었죠. 그건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구나, 앨리스.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나 봐. 점심시간에 친구 미구엘이 피자 트레이를 들고 제 옆에 앉았답니다. 이봐, 언제부터 국제정치에 관심이 생겼어? 어깨를 으쓱했죠. 글쎄 모르겠어. 그냥 모두가 한국이 군사적으로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다른 무기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의 무기는 작동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 미구엘이 한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회사에서 한국인과 일하시는데 그분 말로는 한국인들은 엄청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랑하지 않는데 그냥 일을 해내버린대. 그날 오후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완전히 파괴되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더군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모두가 한국이 군사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모두가 틀렸다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뉴스 헤드라인을 보았습니다. 하버드 교수, 전략적 오판, 한국의 역설에 대한 강연 예정.
기사는 국제안보 분야의 유명한 전문가인 로버트 스미스 교수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는 세계가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완전히 오판했으며 이것이 세계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상한 흥분을 느꼈어요. 중요한 사람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결심했답니다.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국가들이 어떻게 자랑하지 않고도 힘을 키우는지에 대해서요. 국제 정치에서 겉모습이 어떻게 기만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앨리스, 아침 먹어. 엄마가 불렀어요. 곧 갈게요. 기사를 북마크하며 대답했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한국과 그 강력한 무기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매일 방과 후 온라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죠. 심지어 한국 군대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다운로드했답니다. 대부분 오래된 내용이었지만요. 언니는 정말 집착하고 있어. 제 여동생 릴리가 한국 군사 퍼레이드 영상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말했어요. 그냥 궁금할 뿐이야. 모두가 한국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들이 틀렸다면 어떨까? 금요일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피터슨 선생님이 역사 수업에서 발표를 하셨죠. 다음 주에 특별한 현장 학습을 마련했어요. 선생님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스미스 교수님이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공개 강연을 하십니다. 우리 반이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확보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 주 전에 북마크해둔 기사에 바로 그 교수님이었거든요. 누가 한국 군대에 관심 있어? 제 뒤에 앉은 제이크가 중얼거렸어요. 돌아서서 말했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해. 인도 파키스탄 위기 때 다른 모든 무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들의 무기는 작동했잖아. 피터슨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이 강연이 중요한 이유지요. 이것은 우리가 세계 안보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 화요일, 우리 반은 버스를 타고 대학으로 향했어요. 강의실은 영화관처럼 좌석이 높게 올라가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답니다. 정장과 격식 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좌석을 채우고 있었죠. 군사 전문가, 외교관, 언론인들이에요. 피터슨 선생님이 우리가 자리를 찾는 동안 귓속말로 알려주셨어요. 맨 앞줄에 국제학생들 그룹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명은 명백히 일본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러시아인처럼 보였으며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미국 소녀도 있었어요. 강연이 시작되기 전 그들은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기 있는 건 야마모토 하루키예요. 피터슨 선생님이 일본 학생을 가리켰습니다. 일본 국방장관의 아들이죠. 그리고 저 소녀는 김지연인데 부모님이 북한에서 탈출하셨어요. 갑자기 은발의 키 큰 남자가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다.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든 얼굴을 살폈어요. 인사나 자기소개도 없이 커다란 칠판에 글을 썼죠. 전략적 오판 한국의 역설. 마침내 그가 말을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깊고 당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어떻게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는지 논의할 겁니다. 자리에서 바로 앉았어요. 이건 제가 궁금해하던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스미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야마모토 학생이 자신감 있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어느 정도 효과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미국의 보호에 의존합니다. 미국 없이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항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바인 것 같았어요. 스미스 교수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은 살짝 좁아졌죠. 한국이 단지 미국의 종속국이라는 그 가정이야말로 21세기 최대의 전략적 오판일 수 있습니다. 청중 사이로 놀라움의 한숨이 퍼져나갔어요. 심지어 피터슨 선생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답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군사력, 방위산업,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잊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한국과의 진정한 힘을 오판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가 버튼을 클릭하자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짙은 러시아 억양으로 영어를 말했어요.
제 이름은 블라디미르 페트로프입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에서 일하고 있죠. 제가 지금부터 공유하는 정보는 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세계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진짜 러시아 스파이라니. 어떤 영화보다 흥미진진했죠. 러시아인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필요하다면 7일 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방위산업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실제 능력은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보다 최소 15년에서 20년 앞서 있어요. 피터슨 선생님을 흘끗 봤더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답니다. 일본, 중국 또는 제 나라와 달리 한국은 타국을 침략한 역사가 없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오직 침략당해왔을 뿐이죠.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필요할 때까지 자신들의 패를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야마모토가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스미스 교수는 불안하게 차분한 태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웃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나라가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이 교훈을 배우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의 말에 저조차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스미스 교수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인 한국 무기들의 증거를 보여주셨답니다. 미국의 F-16 전투기와 맞먹을 수 있는 FA-50 경전투기. 인도 파키스탄 위기 때 작동했던 바로 그 무기 K9 천둥. 단 몇 분 만에 완벽한 정확도로 여러 발의 포탄을 다른 장소에 발사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하지만 왜 한국은 자신들의 무기가 좋은 걸 숨기나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군사력을 자랑하잖아요. 스미스 교수가 미소 지었죠. 그것이 바로 아무도 이것을 예상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교수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비밀로 유지해왔더군요. 짧은 휴식을 위해 강의실을 빠져나오는 동안 제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왜 한 나라는 자신의 힘을 숨길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 다른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강연 후반부에 더 충격적인 폭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모두가 방금 들은 이야기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심지어 피터슨 선생님도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께 물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국제관계를 수년간 연구해왔지만 이건 만약 사실이라면 혁명적인 내용이네요. 자리로 돌아왔을 때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답니다. 자신감 넘치던 미소들이 사라졌어요. 심지어 아까 웃었던 일본 학생 야마모토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이었죠. 스미스 교수는 여러 화면이 있는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처럼 보이는 새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것은 한국이 킹스파이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서방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명일 뿐이죠. 이것은 전장의 모든 요소를 연결하고 수천 개의 정보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AI 기반 명령 시스템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려 했어요. 아마도 제가 하는 전략 비디오 게임의 초고급 버전 같은 건가요? 이 시스템은 78%의 정확도로 적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가 계속했어요. 이는 유사한 미국 시스템보다 약 15% 더 우수한 성능이죠. 한국계 미국인 소녀 김지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우리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스미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이러한 능력을 조용히 개발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죠. 군사 퍼레이드에서 최고의 기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을 숨겨두는 거죠. 다음으로 그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곤충떼처럼 보이는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곤충이 아니었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군집 드론 시스템입니다. 수백 개의 작고 저렴한 드론들이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하나의 단위로 함께 움직이죠. 각 드론은 전통적인 무기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적게 들지만 함께 사용하면 세계의 어떤 방공 시스템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드론 군집이 물처럼 장애물 주위로 흐르다가
목표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 대의 드론이 파괴되면 다른 드론들이 자동으로 그 임무를 인계받습니다. 스미스가 설명했죠. 그리고 통신이 방해받더라도 작동할 수 있어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하지만 핵무기 없이 한국은 그것을 보유한 국가들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나요?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요? 스미스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한국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한국이 어떤 목표물도 1에서 2m 내에 명중시킬 수 있는 극도로 정밀한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어요. 핵탄두 없이도 적의 지휘센터나 중요 시설을 파괴할 수 있었죠. 그들의 잠수함은 2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속의 8배로 비행하는 미사일도 개발 중이었어요. 어떤 방어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였답니다. 하지만 무기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스미스가 말했어요. 한국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큰 화면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화상 통화 연결이었어요. 그녀는 짧은 금발 머리에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이분은 안나 코발스카입니다. 한국 사회를 수년간 연구해온 폴란드 출신의 국제 언론인이십니다. 스미스가 그녀를 소개했어요. 안나가 말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대학생들은 군 복무를 마쳤죠. 그들의 안보와 군사 문제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의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을 놀라게 할 정도랍니다. 그녀는 서울 시민들이 북한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정기적인 민방위 훈련을 했죠. 모든 지하철역은 대피소 역할도 한답니다.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한국은 K-팝, 패션, 드라마에 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강철 같은 군사 문화가 있어요. 그들은 서울 도심에서 단 50km 떨어진 곳에 적이 있음에도 평화롭게 살고 있답니다. 피터슨 선생님이 우리 그룹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그건 우리 마을에서 해변까지의 거리보다 짧아요. 집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 적군이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려 했어요. 매일 학교에 가면서 어떤 기분일까요?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릴 때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한 것 같았습니다. 안나의 말이 끝난 후 스미스 교수가 말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단지 첨단 무기가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들 국민의 능력이죠. 강연의 마지막 부분을 위해 돌아가면서 스미스 교수가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사실을 더 준비해 두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스미스 교수의 표정이 변해 있었어요. 더 진지하고 거의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왜 이 모든 것이 중요한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이렇게 심하게 오판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는 한국이 강조된 세계 지도를 보여주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대국들은 한국을 단지 미국의 작은 조력자로만 봤어요. 그들은 한국이 자신만의 길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모두가 1950년대 전쟁 후 가난하고 파괴된 나라로만 한국을 기억했어요. 한국이 완전히 자신을 변화시켰음에도 그 이미지는 고착되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나온 빙산 이론이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수면 위로 작은 부분만 보이고 거대한 부분은 아래에 숨겨진 빙산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세계는 한국 능력의 빙산 일각만 보았습니다. 그가 수면 위의 작은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진짜 능력은 아래에 숨겨져 있었죠. 러시아 정보기관은 이제 한국의 진정한 군사력이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 3배 더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전쟁, 전자전, 우주기술 분야에서요. 스미스 교수는 모두를 더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칠판에서 전략적 오판을 지우고 대신 전략적 야수라고 썼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가 선언했죠. 핵무기 없이도 강대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략적 강국이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군사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걱정스러워 보였죠. 강연이 끝났을 때 방 안은 흥분과 우려로 가득 찼답니다. 외교관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 급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자들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심지어 피터슨 선생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김지연이 혼자 서서 메모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긴장됐지만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녀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죠. 제 조부모님은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분들은 항상 진정한 힘은 자신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용한 자신감 같은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제 할머니는 항상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하셨어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두에게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죠.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모두가 강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답니다. 심지어 전에는 한국에 관심이 없었던 제이크도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비밀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가 궁금해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으로 나라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걸지도 몰라.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님께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흥미롭구나. 아빠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난 수년간 한국 기업들과 사업을 해왔고 항상 그들의 직업 윤리와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에 감탄했어. 하지만 그들의 군대가 그렇게 발전되어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구나. 나중에 침대에 누워 단 하루 만에 제 세계관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상 가장 강한 나라들이 군사력을 과시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야기하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더군요. 그들은 침묵 속에서 힘을 키웠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준비했어요.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잠들어가면서 세계가 어떤 다른 놀라움을 품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제가 오판한 다른 나라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조용한 힘이 인정받기를 기다리며 제 주변에 숨어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생각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가 그것이 미래의 중요한 언어가 될 거라고 말해주는 듯 했어요. 정말 매우 중요한 언어가 될 거라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